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렇게 큰 돈을 이 시점에 왜 넣는지, 또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아시다시피 LB에 대해서는 그 최대한 소문과 그 뉴스로부터 귀를 막은 채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식 종목 분석에는 기본적 관점, 기술적 관점, 작전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 관점은 말 그대로 그 해당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기술이나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와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거고요. 기술적 관점은 그 수많은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를 예로 들면서 요즘은 그 대부분의 병원이 좋은 장비를 쓰기 때문에 환자를 검사하는 건 기계가 똑같이 하는데, 검사 장비를 어떻게 세팅할지, 그리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치료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의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전적 관점은 앞선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뒤에 해당 종목의 공시와 지분 구조에 작전 세력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도 그 작전 세력의 흔적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 자세한 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 요즘 LB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최대한 막고 그 들려오는 소문이나 뉴스들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는 그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무튼 전 요즘 LB 같은 시기는 그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 그 정말 운이 좋게 흐름에 대한 그 예상과 결과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급락 후 그 1차 반등 뒤 횡보할 때 그 1차 단기 방향, 그리고 2차 횡보 중 2차 단기 방향, 그리고 중기 박스권 상단에 걸리면서 또다시 하락. 총 3회에 걸친 예상이 그대로 이제 현실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을 공유하는 이유는 저는 계속 LB에 대한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중이고, 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과의 병용으로 그 초보분들을 위한 그 기술적 분석 시리즈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의 의도와 내용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랄까요?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지표에만 의지해서 그 분석하는 이 시점에 LB의 지표들이 단기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그 대부분의 LB 그 단기, 중기, 장기 지표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대로 바로 가기에는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섭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바로 10%의 상승을 했고, 그 뒤로 또 곧바로 이제 HLB라는 걸 증명하듯 그 20%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지표의 특성상 그 장기 지표는 뭐 당연히 큰 변화가 없고요. 중기는 그 약간의 OBV 감소와 그 박스권 하단으로 자리를 이동 중입니다만, 아직 하락 전환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단기, 당연히 이제 단기 지표들은 가볍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그 하방으로 전환을 했고요. LB스럽게 이제 갑자기 바로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아직 그 지표상 바닥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일봉의 박스권 바닥과 동일합니다. 즉 중단기 바닥인 그 4만 6, 7천 원 부근이 이번 하락의 이제 기술적 바닥인 건데, 막상 그 요즘 그 주식 트렌드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바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바닥 전에 이제 미리 반등을 하거나, 반대로 이제 저런 건 그냥 무시하고 아주 가볍게 관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박스권 지표를 참고할 때 보통 그 상승 쪽 저항만 참고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튼 단기 대응만 하는 분들은 이런 LB 같은 종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을 상대로 그 단기 싸움을 하게 되면 매일같이 이제 전쟁하듯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저처럼 장기 투자를 베이스로 단타를 병행하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굳이 이런 시점에 추매를 할 필요가 없고, 가격을 좀 높여서 사더라도 이제 바닥을 확인 후에 이제 상승할 때 추매를 하면 되는데, 단타들은 이제 오늘이 바닥이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도 사고, 또 내일 내려가면 또 사고, 모레 또 사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살 돈이 없는데 거기서 급락 한 번을 팍 맞으면 정신을 이제 못 차리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막상 그때는 이제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하면서 본전 또는 약수익에서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보통 초보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패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LB의 단기 방향은 하방으로 진행 중이고, 명확한 단기 바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초는 30분 봉과 60분 봉을 집중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서, 지난주는 일일 종가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하고 주봉이 이제 중요하다 했던 이유는, 중간에 이제 지지고 볶고 이제 지랄을 하든 말든 주봉에 큰 변화만 없으면 단기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봉이 아주 조금이지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계속 진행하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단타 게임, 일종의 갬블을 하기 위해서 이제 30분 봉과 60분 봉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웬만한 단타 고수분들이나 트레이더 분들은 분석하고 할 것도 없이 일찌감치 이제 판단을 끝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딱 보면은 이제 분석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입장이 장기를 베이스로 단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타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제한된 돈으로 장투 주식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느리게, 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최근 참고하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 기술적 지표와 같은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 초를 바라보면, 하락이 이제 예상되지만 이번에는 제 예상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주 큰 변화가 있었던 매동을 좀 살펴볼 텐데, 집중해서 볼 날은 25일, 26일, 28일입니다. 25일 상승을 주도한 모건 스탠리, JP 모건, 신한은 각각 약 30만 주, 15만 주, 12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순매도 순위는 키움이 약 13만 주, 미래가 이제 13만 주, 삼성 8만 주, KB 7만 주 정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현재 LB는 약 55만 주의 순매수만으로도 10%를 땡길 수 있는 상태라는 거.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알다시피 LB 시총이 수조 원에 육박하고 코스닥 시총 최상위 그룹인데, 고작 300~400억으로 이 위치에서 주가를 10%나 땡긴 거예요. 물론 이제 그날 LB의 위치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정하면 기술적 지표의 지원을 받는 위치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전체 거래량이 600만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음날 26일 전일 30만 주 순매수했던 모건이 그 2배가 조금 넘은 66만 주를 순매도 했고요. 신한도 이제 전일보다 2배 많은 32만 주, JP도 전일보다 많은 21만 주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투까지 합세해서 이제 14만 주의 순매도를 쏟아내면서 26일 순매도 상위 총합은 130만 주입니다. 참고로 그날 해당 물량 대부분은 미래, NH, 키움, KB, 삼성, 하나, 토스증권 정도로 분산되어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럼 일단 여기까지 단순한 결론 하나는, 이 구간에서 10% 올리는데 약 400억, 10% 내리는 데는 약 900억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추가 하락을 한 28일 거래원 세부 데이터를 보면, 순매도 창구 상위에는 적은 양으로 이제 DB, 삼성, 키움 정도가 있고, 순매수 창구 상위에는 한투, NH, 토스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와 이제 JP도 중위권에서 순매수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8일은 25일, 26일에 비해 거래량이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그건 이제 차트 매매를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 단기 지표가 하방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특정 시점 신한창구 매도와 함께 투매가 나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의문 하나는 시총 대비 크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급등과 급락을 주도했던 그 모건, JP, 신한이 28일도 26일과 같은 기세로 몰아붙였으면 20% 이상 밀 수 있었을 텐데 왜 매도를 멈추고 소량 매수를 했을까? 물론 돌아오는 월화에 밀어도 되긴 하는데 뭔가를 알고 있어서 또는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밀거나 던질 거였으면 금요일에 다 던지는 게 맞는데 왜 굳이 멈췄을까 하는 뭐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유는 그 보통 이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매도 평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들도 뭔가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그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대로 주목할 것은 그 최근 25일에 나온 39회차 전환사채 330억짜리에 주식회사 그 FNF와 박지훈, 김수진, 이동희 씨가 인수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FNF야 돈 많은 회사니까 그렇다 치고 박지훈, 뭐 김수진, 이동희 씨는 개인인데 이제 막 75억, 85억, 10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이유에 따라서 그 합리적으로 분배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렇게 큰 돈을 이 시점에 왜 넣는지, 또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듣겠습니다. 납입일이 이제 7월 16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문제없이 납입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비밀스런 또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이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 블로그 이제 포스팅에 비밀 댓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저는 그 다음 주 LB의 주봉이 그 52,300원 위에서 마감을 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